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헌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채무부존대나 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관리비 부당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관리비 부당성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소멸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그 건물의 관리단, 네, 그 오피스텔이든 여러분들 그 상가든 주상복합이든 분양의 호텔이든 있죠.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어서 완전 건물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곳, 또는 특정한 몇몇의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건물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을 해가면서 완전히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공개적으로 나오고 모든 분들의 그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좀 제가 과거에 이 그 시를 읽고 제 스스로를 되돌아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부분을 모두에 먼저 이 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잠언집에서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단수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이다. 그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인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기가 죽지 않는다. 내가 기가 죽을 때는 내 자신이 가난함을 느낄 때는 나보다 훨씬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감소한 속에서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자, 여러분들 관리비 부당성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부풀어 많은 곳이 있죠.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람등사 청구를 하시고 그런데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관리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이나 채무부존재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하시면 여러분들 거의 관리비가 많이 탕감되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엄벌에 처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합의를 반드시 합의를 그냥 모르니까 합의를 바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관리비에서 여러분들이 평당 관리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5,000원에서 6,5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으면 7,000원인데 6,5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든지 그게 관리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어느 다른 곳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관리비가 외주종목비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으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외주용역 계약서라든지 상세 내역서, 공사계약서, 입찰 절차 등을 토대로 부당성 근거를 반드시 소송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거는 대규모 점포 관리뿐만 아니고
집합 건물 그 분양의 호텔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규모 점포 관리자라든지 그 분양의 호텔이든지 집합 건물이든지 관리업체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분양의 호텔의 운영사 통장으로 관리비가 회계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의 호텔에 있는 운영사는 운영 업무만 하는 그 자기의 별도의 회계가 있어야 되고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는 별도로 따로 만들어야 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집합 건물에서 상가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사나 관리업체 통장에서 그냥 매출로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회계를 자기 그 법인 회계로 모든 관리비에 대해서도 처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단 회계로 들어가 있지 법인의 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것도 부당하게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법인 회계와 관리단 회계를 분리해서 나중에 청구를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과 여러분들 관리업체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또는 운영사 또는 시행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용역업체가 친인척이거나 운영위원회 있다면 그 용역대금 지출의 객관적인 합리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용역계약서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거죠. 외주 용역계약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당성을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관리단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입점주 소유자분들한테. 그 다음으로는 소유자 집합 건물이든 대규모 점포 관리 쪽이든 분양의 호텔이든 소유주 및 입점주에게 집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회계상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본인들이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횡령배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수입들이 들어왔는데 그 잡수입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다른 계정 과목의 회계로 바로 처리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과 관련된 잡수입, 연체료 및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 있는지 문서제출하고 부당성을 또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운영비를 어떤 절차로 택정했는지, 자, 운영비는 반드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에서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있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운영비를 갖다가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회의력 제출을 통해서 부당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리업체라든지 대규모 점포관리자, 운영사에서 자기들이 그 수수료, 그 건물관리위임계약서, 또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를 통해서 수수료 산정 근거를 수수료를 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산정 근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을 무단공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 동의를 받았는지 살펴서 관리비 부당성을 주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저까지 되겠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특히 공매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공매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와 신탁사 사이, 시행사가 건물을 짓고 나서는 신탁사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럼 신탁사가 여러분들한테 제3취득자에게 이제 쪽으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관리비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 시행사가 관리비가 제일 진짜 미납 관리비가 제일 많죠. 그러면은
관리업체가 해야 될 것은 시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는 신탁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는 관리비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를 하고 청구에서도 이제 제대로 돈을 갖다가 받지 못하면 채권 주심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죠. 누구한테? 제3취득자에게 바로 떠넘겨 버리는 거죠. 공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든 이쪽으로 떠넘겨 버리는 거죠. 제3취득자한테. 자,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가 만약에 그 관리업체 측에서 가압류 결정이라든지 지급 명령 결정이 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가압류가 있죠. 그 등기부에 보면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소가 되어져 있다면 수요 중단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말소된 그 이후부터는 말소된 시점 그 전에 있는 거 있죠. 가압류된 것은 수요 중단 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3취득자는 그 이후에 있는 것부터는만 그 공용 부분에 관리비원 제3취득자가 내면 되겠습니다. 그는 공매를 했던 매매를 했던 마찬가지가 되는데 매매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 앞에 있는 걸 돈을 다 내라 너희들은 왜 안 내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요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돈을 다 내면 이때 앉아 여러분 이쪽으로 제3취득자한테 앉아 소유권이 이전되죠.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과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공매라든지 경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급 명령 신청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특정 호실 그리고 기한이 매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 관리비를 미납했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호실이 또 101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있죠. 보통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그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특정 호실과 특기한 이익을 보통 안 적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수요 그 중단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제3취득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면은 많은 부동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신탁사의 경우는 그 시행사가 있다면 시행사와 신탁사 사이에는 신탁계약서가 반드시 있을 때고 이 신탁계약서에는 시행사가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면서 관리 행위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관리비를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라면 일단 있죠. 관리업자는 반드시 성관조의 의미로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청구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청구장을 보내놨는데 관리비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받았을 때 가압류도 들어갈 거는 들어가고 채권 주심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두버려 가지고 제3취득자가 공매로 샀을 때 완전 요 관리비는 디범벅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3취득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셔야 될 부분이 관리비 청구자가 즉 관리업체에서 이제 시행사한테 가압류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있죠. 반드시 요 신탁사한테 통지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고 통지 안내를 한 뒤에도 관리업체 측에서는 반드시 있죠. 성관조의 의무로 6개월 내에 신탁사 상대로 재판장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죠. 그냥 두놨다가 나중에 제3취득자 쪽으로 관리비를 엄청 많이 부풀리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하는 거죠. 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자기들 한 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제3취득자한테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그런 관리비에 대해서 있죠. 떠넘겨 버리는 거죠. 이 엉망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관리업체가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같이 완전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압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신탁사에 6개월 내에 관리업체가 신탁사를 상대로 재파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소멸이 되는 겁니다. 수요 중단이 되는 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행사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소멸수요 기간은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업체가 지금 관리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소멸수요가 중단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 신탁사는 그렇지가 않죠. 요 신탁사는 요 시행사 확정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동안 단기 소멸 수요 중단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3년이 흘러갔을 때는 소멸 수요가 발생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경매 등 공매를 통해서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탁사의 특별 승계일 뿐이고 시행사의 특별 승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법리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대출 결의를 하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그냥 계약서를 적었다. 뭐 시설관리는 계약서를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단 조직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부분과 관리단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단 조직 구성은 집합금 소유관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집회를 통해서 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공용 부분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소유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사하고 관련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사적 계약이 정말 이것이 정말 이런 부분에 특별 승계와 관련된 것처럼 신탁사의 특별 승계의 제3취득자는 신탁사와 특별 승계인일 뿐이고 시행사와는 전혀 특별 승계인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있죠. 운영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여러분들은 단지 사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약간 주저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다분히 특히 분양형 호텔에 많았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아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신탁사가 그 다음에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 채무를 그래서 여러분 제3취득자는 승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사에 있는 것을 공용 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멸지효를 잘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고쳐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들에게 알리고 알리는 방법은 몇몇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주춧돌 역할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셔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지킨 것과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리고 그 부당성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당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도 관리비 부분에서는 또 시행사가 여러분들 제3취득자한테 그 미납된 관리비를 이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멸수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무적으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왜 처음에 이렇게 하시느냐. 많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저는 볼 때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다. 또는 내가 근력이 좀 많다. 또는 키가 크다. 잘생겼다. 예쁘다. 집안이 좋다. 내가 어떤 학력이 높다. 전문직이다. 다 껍데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사시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도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이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관리단이며 여러분들이 이 집합건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여러분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토론을 하고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